토픽스쿨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평가 대비해서 작문시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4단계 중급 2의 쓰기를 가지고 200자 글쓰기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1과부터 4과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 1과는 제목이 한국생활 적응이고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나의 한국생활 적응이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을 쓰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다 글이 나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이 꼭 나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어려웠던 점,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어려웠다라든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도와준 경험들,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한국어를 공부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글을 적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이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사람과 많이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국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법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원고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단순한 문법을 사용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휘가 정말 5급에 맞는, 그러니까 그런 종합평가를 볼만한지 이런 어휘 사용과 그리고 문법을 4단계에 나오는 그런 좀 어려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팁이에요. 2과 가겠습니다. 가족의 변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가족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가족의 변화가 한국 사회가 이제 핵가족화 되는 그런 과정인데, 대가족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핵가족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족의 형태가 더 좋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아마 2개를 만들었나 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핵가족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대가족은 많은 사람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많다. 반면에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 함께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어서 도시에서는 이런 가족의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가족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떤 나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신은 핵가족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의견, 대가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학생들의 글을 제가 조금 더 수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 함께 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대가족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골에 있는 주택에 살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로 살고 싶다. 핵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했고, 장점, 이렇게 반면,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 좋지 않은 부분, 그래서 단점도 있겠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대가족을
대가족의 형태가 좋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삶과 생활 속의 과학에서는 이렇게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을 쓰시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제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 제품이 나온 후에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래서 편리함을 주는 제품 뭐가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세탁기 나오기 전에는 이제 손빨래를 했겠죠. 나온 후가 되니까 모든 이제 빨래를 그냥 널고 걷기만 하면 되는 이런 변화들. 이것도 두 개로 만들었나 봐요. 휴대폰을 예로 하나 들었네요.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휴대폰도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을 때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물론 집에서 편리하게 쇼핑도 할 수 있고 앱으로 음식까지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휴대폰을 예로 들었고 어떠한 것이 이제 좋은지 특별히 최근에 더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건조기와 청소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건조기가 나오기 전에는 빨래를 햇빛에 직접 말려야 해서 비 오는 날에는 빨래를 말리지 못했다. 건조기가 나온 후에는 비 오는 날에도 빨래를 말릴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예전에는 청소할 때 빗자루를 사용해서 허리와 손목이 아팠다. 청소기가 나온 후에는 청소할 때 편하고 시간도 별로 들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건조기가 나온 후의 일상, 그리고 이제 청소기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례, 사과의 한국의 의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특별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200자 내로 글을 쓰시오. 여러분 고향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특별합니까? 그 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날 이렇게 하면요,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날을 좀 생각하거든요. 뭐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이런. 그리고 보통 특별한 날 이렇게 하면 여성의 날 뭐 이렇게도 그런 거 말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날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사례고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향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친구하고 친척들이 모여서 신부를 데리고 오러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고향에도 패백이 있습니다. 패백을 하고 나서 피로연을 즐겁게 합니다. 먹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특별한 날로 이제 결혼식을 했고 신부 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이 이제 한국과 옛날 한국의 전통 결혼식과 굉장히 비슷했고요. 그리고 패백이라는 말, 이제 의례에서 배우는 표현이죠. 이 패백을 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잔치국수를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데 여기는 양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특별한 날을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얀마의 사례고요. 장례식을 예를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평화롭게 보내드리기 위해 장례를 합니다.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시자마자 화장할 때도 있고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화장할 때도 있습니다. 화장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스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 후에는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 미얀마에서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과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잠시 끊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